은퇴하자마자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40년을 당신 뒷바라지 했더니 이제는 내가 쓸모없어진 건가요? 여보,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그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것뿐인데. 쉬고 싶다고요? 당신은 평생 회사에서 일하면서 집에서는 쉴 만큼 쉬었잖아요. 나는요? 나는 언제 쉬어봤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신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TV만 보고 계시네요. 아니, 여보.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끼 밥까지 차려달라고 하시고 당신 지금 나를 가정부로 아시나요? 오늘도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집에서의 일상이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아내는 자꾸 제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도 해야 하고 청소기도 돌려야 하고 회사에 다닐 때는 아내가 이렇게 까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알아서 다 해주고 저녁에 술 한잔하고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는데 요즘은 제가 소파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치를 줍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밥을 달라고 했다가 큰 싸움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차려주던 아침밥인데 이제는 그것조차 불만이라고 합니다. 점심, 저녁은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하는데 평생 집에서 밥 먹던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요즘 자꾸 피아노 학원을 다니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를 전공했다면서 갑자기 무슨 피아노입니까?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밖으로 나가는 게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집안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을 합니다. 준호는 얼마 전 전화통화에서 아버지, 요즘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톨이가 된 걸까요? 가끔 회사에 다닐 때가 그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업무를 처리하던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제가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예요? 동네 사람들 웃을 일 만드시게. 제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하겠다는데 왜 자꾸 막으시나요? 당신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셨잖아요. 그건 일이고 이건 이제 그만하세요. 전 이번 생에 꼭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단호한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가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아침 식사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피아노 학원에 가버리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비슷한 처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 부장은 아내가 요가를 시작했다고 하고 이 부장은 아내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다들 은퇴 후에 아내들이 달라졌다고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리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볼 때면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젊었을 때는 저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다던 아내.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꿈을 다시 펼치겠다고 하니 제가 지금까지 아내의 인생을 망쳐온 것 같아 죄책감도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만도 커져갑니다. 집안일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저녁 식사도 대충 차려지거나 아예 차려지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설거지가 쌓여있는 싱크대를 보면서도 손을 대기가 망설여집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이제 와서 시작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들 준호가 어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피아노 치는 거 좋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일 외에는 특별히 관심 있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제는 혼자 마트에 가서 도시락을 사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그립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딸 서연이는 어제 저녁에 들러서 아빠,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들마저 이렇게 저를 나무라는 걸까요? 35년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집안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피아노 연습을 핑계로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식탁에 혼자 앉아있노라면 이대로 우리 부부가 서서히 멀어져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날 아침 아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달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왔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들은 그 말을 곱씹으며 회사에 다니던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늘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이 많았죠. 그때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집안을 돌봐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표정에서 외로움이 묻어났었는데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고 나머지는 아내의 몫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새로 사서 입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취미생활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학원에서 강사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반대할 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야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당신은 내가 평생 당신 그늘에서 살기를 바라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그림자처럼 여겼던 걸까요? 아들 준호는 어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해하셔야 해요. 평생 가족만 돌보시다가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서연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옛날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요. 아침밥을 차려달라, 빨래를 해달라, 집안일을 해달라. 마치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요. 요즘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랍니다. 회사에서는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아내의 변화를 막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어쩌면 제 나약함과 두려움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면 혼자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진정으로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물질적인 것들은 채워줬을지 모르지만 정작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귀찮고 시끄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소리마저 듣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황혼이혼, 그 단어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던 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아 넣는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내는 동생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단단했고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한 번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이제 집에는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옷을 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내가 매일같이 해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적막함입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내려주는 커피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텅 빈 부엌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문득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이 그리워집니다. 자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로를 건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들러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 제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쯤 쓴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피아노를 치고 싶어. 참 오랜만에 학원에 문의했는데 남편이 허락할 리 없다. 나는 언제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내의 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10년 동안이나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밤이면 혼자 소주를 마시며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모습,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던 모습, 제가 승진했을 때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아내는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저와 가정을 위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아니 그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사의 부장이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요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려고요.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제대로 하나씩 배우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옷도 구겨진 채로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침 산책이 하루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함께 걷기도 합니다. 요리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배운 요리는 서툴지만 이제는 제 입에 맞는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김치찌개는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아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피아노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연이를 통해 들은 소식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꿈꾸던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방식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커튼을 세탁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아내가 말하던 성취감이었을까요? 요즘은 도서관에도 다닙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한 책을 찾아 읽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책 읽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매력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준호가 어제 들러서 놀랐다고 합니다. 집이 깨끗해졌다고, 아버지가 달라졌다고요. 서연이도 제가 요리한 김치찌개를 먹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의 칭찬에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가끔은 여행도 다녀옵니다. 혼자서 기차를 타고 바다도 보러 가고 산책로도 걸어봅니다. 처음에는 혼자 여행한다는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풍경을 보며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아내가 그립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옆을 돌아보게 되고 맛있는 음식을 해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아직도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아내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 앞이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장을 보러 온 길이었고 저는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서로 잠시 멈춰 서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예전에 피곤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정식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막상 마주하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잘 지내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내의 삶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니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제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은 묵살했고 아내의 꿈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의 권위를 잃자 그것을 집에서 보상받으려 했던 걸까요?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건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이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빼앗았던 거죠. 요즘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제가 놓쳤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어쩌면 이 글쓰기가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교실도 다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가끔은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6개월 만에 아내와 다시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아내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젊었을 때처럼 우아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입장을 바라보며 35년 전 저희의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식이 끝나고 아내와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요리를 배웠다는 이야기에 놀라워했고 제가 쓴 일기장을 본 뒤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아내는 피아노 학원에서 정식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틈틈이 연습도 한다고 합니다. 곧 작은 연주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텃밭 가꾸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결혼식을 계기로 아내와 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서로를 완전히 잃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도 때때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도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부모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첫 연주의 날,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아내는 긴장한 기색도 없이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특별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였다는 것을, 결혼은 구속이 아닌 성장이어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늦게나마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두 번째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객석맨 뒷자리가 아닌 앞줄에 앉아 아내의 연주를 듣습니다. 아내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합니다. 저는 이제 텃밭 가꾸기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시작했던 텃밭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정성껏 키운 채소들을 수확할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매주 일요일 저희는 온 가족이 모입니다. 제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아내는 피아노로 손주들에게 간단한 연주를 들려줍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지만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요즘 작은 음악회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학원 학생들과 함께하는 발표회라고 하네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랍습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조용했던 아내가 아닌 자신의 꿈을 펼치며 빛나는 한 사람의 예술가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변화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를 만들었고 주말마다 산행을 다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거요. 아내는 이제 제게 아내라는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의 긴밀한으로 존재합니다. 저 역시 남편이 아닌 박정훈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 집과 할아버지 집을 오가며 더 즐거워합니다. 두 집에서 각각 다른 재미를 느낀다고 하네요. 할머니 집에서는 피아노도 배우고 할아버지 집에서는 텃밭 일도 돕고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풍성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선택이 처음에는 실패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지금,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었습니다.